지금 가장 그 어려운 처지에 놓인 거는 저는 1심에서 그 중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보다도 오히려 한동훈 대표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는 참 활로를 찾기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강력하게 대립하면서 옛날 YS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을 깔아뭉개고서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했듯이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당내 기반이 너무 없고, 그렇다고 윤 대통령한테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내리자니 그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나 당주류는 절대 한동훈 대표한테 대선 후보 자리에 안 줄 거거든요. 이런 딜레마에 있는데 이 딜레마에서 과연 어떻게 벗어날지, 이 딜레마를 벗기 위해서 정말 자기 계파, 몇 안 되지만 자기 계파 의원들을 이끌고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게 될지, 그게 굉장히 키포인트긴 한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미국 트럼프의 길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2016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2019년에 민주당이 하원에서 탄핵 발의를 합니다. 탄핵 발의를 했는데 상원에서는 결국 다수결로 이게 부결이 되죠. 그때 권력남용, 의회 모독 등의 혐의로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했지만 결국 상원에서 좌절이 되고, 그랬는데 2020년의 대선에서는 어쨌든 정권 교체가 되죠. 트럼프가 떨어지고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야당은 아마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탄핵의 길로 가지만 현실적으로 탄핵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좁은 낭떠러지를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이 가능했던 이유, 첫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도저히 그 박근혜 정권으로는 나라를 못 맡기겠다,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그런 공감대, 분노가 이제 폭발을 했던 거고, 두 번째, 그 당시에는 대안 세력이 있었죠. 바로 지금의 민주당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집권 세력이 그때 분열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라든가 아니면 유승민 의원, 나경원 의원 같은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탄핵에 찬성을 하게 되죠.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았기 때문에 그 당시 탄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이 실패를 하죠. 탄핵이 안 되죠. 그거는 그때도 대안 세력은 있었죠. 야당 세력, 즉 한나라당이 그 대안 세력이었고, 또 집권 세력의 분열도 있었습니다. 집권 세력이 열린우리당이었는데 그 당시 열린우리당 말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이 또 있었거든요. 여기도 범 여권이었는데 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이 탄핵에 찬성을 하죠.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 분열해서 탄핵이 국회에서는 찬성을 했던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했던 국민들, 도저히 그 노무현 대통령은 안 되겠다라는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체제 이대로 계속 가야 된다. 그게 오히려 이제 여론의 역풍을 불러온 이유인데요. 그런 그 혁명의 3대 조건에 좀 들어맞춰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첫째, 국민의 분노는 거의 임계치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꼭 김건희 여사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트리거,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밑바닥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 체제로 앞으로 2년 반 동안 더 나라를 맡겨갖고 이 나라가 괜찮겠나, 이게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냐,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불안감들이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즉 현 대통령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안 세력도 분명히 있죠. 민주당이죠. 민주당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당의 과반을 훨씬 넘는 압도적인 다수를 밀어줬습니다. 그 얘기는 대안 세력으로서 민주당을 추인했다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세 번째, 집권 세력의 분열. 이것도 약간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집권 세력이 분열할 만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분열의 조짐이 아직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갖고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더라도 내가 뭔가를 얻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좀 타협을 해서 차기 대권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으로는 집권 세력이 현재로서는 완전히 분열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내년 1월 이후에 아마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경제 상황이 내년 1월 이후에는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명태균 사건 수사의 향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고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내년 1월 25일 날 미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은 그에 따른 그 어떤 윤석열 정부의 타격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과연 그 집권 세력이 정말 분열하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탄핵 추진이 정치를 불안정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가 리더십 실종의 결과가 탄핵이란 그 제도의 추진인 거고, 탄핵 추진만으로도 윤석열 정부에는 굉장히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다음 선거에서 어떤 새로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봅니다.